시민의 방송 대덕밸리 라디오의 정연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덕밸리, 이 과학도시 대전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과학에 대한 대부분의 자세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어려운 과학이 여행과 만났습니다. 자, 과학이란 신비롭고 재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우주스토리의 주인공, 과학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남자, 여행과 과학의 융합을 시도하는 남자, 과학탐험가 문경수 씨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게 뭔가 이렇게 설렘도 있는데 어떠세요? 네. 사실 저도 되게 낯설긴 한데 네네. 그때 또 그 새로운 이런 포맷으로 방송을 해본다고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전혀 기대하신 얼굴이 아니시네요. 좀 환하게 웃으시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많이 알아보시는 분이시죠? 네, 문경수 씨. 오늘 지금부터 그 경수 씨와 함께 재미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제주도 이제 방송을 보면서 제주도를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관광을 또 탐험도 하시는데요. 거기에 관한 얘기, 과학 탐험가 제주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하나 이제 썼는데 사실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제 작년에 나왔던 효리네임박이라는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우연찮게 출연하게 되면서 사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제 후배랑 같이 탐험대가 이제 텐트를 치고 이렇게 그 민박집에 생활했는데 사실 그 방송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 나가고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 현지에 있는 과학자분들 뭐 이렇게 화산학자분 뭐 여러분들하고 진짜 하루 종일 제주에 대해 속사를 많이 들여다보러 탐험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주로 외국을 많이 탐험을 했는데 그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그 일주일 동안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제주의 모습을 보고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너무 많이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계기가 돼서 내가 본 이 감동을 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하여튼 작년 하여튼 여름부터 뭐 지난해 12월까지 제주도를 거의 수십 번을 내려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저희가 보통 제주도 하면 이제 여행,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어떠한 또 좋은 곳에 사진 찍고 이러한 시각으로 봤는데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신 거네요. 그렇죠. 사실 그 한 가지 계기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주로 외국을 많이 탐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탐험을 가면 이제 다른 나라 과학자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제 뭐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뭐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을 하면 그 과학자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너 혹시 제주도에서 왔냐고. 그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죠. 거기는 뭐 내가 사는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너무나 많이 다녀왔다. 했더니 이 과학자들이 또 되묻는 게 야,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한국에도 제주도처럼 과학적으로 의미가 큰 곳이 있는데 왜 거기를 탐험 안 하고 이렇게 외국으로만 탐험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도 맞는 게 이를테면 뭐 호주, 미국만 예를 들어도 워낙 그 자기네 땅덩어리가 광활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네 나라만 탐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되게 이상해 보였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그런 게 되게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멀리서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2009년도에 그 제주도와 형성 과정이 비슷한 그 하와이 섬으로 탐험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사실 많이 좀 느꼈죠. 왜 과학자들이 이렇게 제주도를 가치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지 그때 하와이를 가서 또 느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탐험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이 국내에 대해서는 너무 또 탐험도 안 하고 좀 너무 잘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채감도 없지 않아 있었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책을 쓰신 게 바로 제주. 한번 볼까요, 저희? 2월달 2월달에 나온 문경수의 제주 과학 탐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사실 이제 과학 탐험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제주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좀 전에 이제 그 MC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알고 지내던 제주의 모습은 사실 늘 맛집 지도가 있는 지도, 그리고 뭐 유명 그 관광지가 있는 지도, 그리고 뭐 멋있는 카페가 있는 그런 지도들만 봤는데 사실 그런 지도 말고 그런 것들을 지도에서 다 걷어내보고 진짜 제주 자연의 그 원형, 이 원형을 한번 좀 과학적으로 과학의 시선을 한번
보자. 네. 네, 이런 취지로 쓴 책이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제주에 있는 모든 과학을 다 섭렵해서 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제가 볼 수 있는 부분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떻게 이거를 좀 구성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그 7가지 테마를 잡았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제주를 바라보는 네. 어떤 7가지 시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네. 이 제주에 있는 모든 어떤 뭐 지형, 자연 이걸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네, 네. 좀 제주를 새롭게 이해하는 어떤 좀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네. 책을 사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잠시 여기까지. 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책을 보시고 제주도에 대한 지질과 생태계에 관해서 여러분 네. 많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주도를 안 가보셨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많이 물었지만요. 네, 네. 이제 문경수 씨는 밖에 나가서 이제 서호주라든지 네, 알래스카도 많이 다닌 그 방송을 통해서 봤거든요. 네, 네. 그 곳을 보시고는 어떠셨어요? 네. 사실 뭐 대단하죠. 네, 네, 네. 대단한데 네. 사실 그 자연을 보고 순위를 매기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네, 뭐 어디가 자연이 더 좋고 네, 네. 어디가 뭐 좀 뭐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하지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진품이 주는 아우라라고 해야 될까요? 아, 네, 네, 네. 그게 뭐 자연환경이 뭐 이렇게 웅장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네, 네. 진짜 과학사적으로 네. 자연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에 가서 직접 그거를 봤을 때 느끼는 그 감동과 어떤 여운들은 네, 네. 사실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여운도 있지만 혹시 다니시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있지 않으실까요? 네. 사실 힘들었던 적이 뭐 네. 많죠. 늘 네, 많죠. 네. 네, 또 이게 어쨌든 제가 하는 이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탐험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탐험이라는 거는 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네, 네. 제한된 기간 동안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뭐 가기 전에 나름 이렇게 뭐 훈련도 많이 하고 네. 시뮬레이션도 많이 하는데 네, 네. 실제 현장에 가면 그 시나리오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그다음에 매 순간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네, 네.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죠.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저희가 사실 생소한 그 과학 탐험가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런 과학 탐험가들을 만나시고는 어떤 기분이 드셨는가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과학 탐험가라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타이틀을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과학 탐험가라는 그 타이틀은 우리나라에서만 되게 생소한 것이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은 너무나 대명사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과학자나 탐험가를 통칭하는 말이 사이언스 익스플로러입니다. 사이언스 익스플로러.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일반적인 단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뭐 호주에 가서 뭐 나사 과학자들 만나고 여러 나라들의 탐험가를 만나면 느끼는 거는 뭐랄까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탐험은 되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과학자들 아니면 소수만 뭔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전혀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뭐 탐험가도 아니고 그냥 뭐 여기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 불과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저를 뭘까 이렇게 비전문가나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연구하는 어떤 대상,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을 똑같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인정해주고 자기네 그 그룹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포용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만나면서도 많은 생각들이 바뀌었죠. 저도 이제 탐험을 하고 싶었지만 뭔가 되게 장벽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정말 이 과 자연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것들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탐험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지금 혹시 입고 오신 옷도 제가 잠시 왔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피 어떻게 이걸 직접 구입하신 거예요? 어때요? 일단 이 옷은 제가 구입한 옷인데 잠시 당황하셨죠? 구입한 옷인데 뭐 몇 군데에서 이제 좀 협찬도 뭐 받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요. 멋지세요. 이게 보통 이제 이걸 입고 탐험 직접 가시기도 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 외국 분들 같이 다니시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의사소통도 궁금하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뭐 요즘에 진짜 1년에 1,000명 이상이 해외여행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뭐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영어 몰라서 어디 외국 못 간다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또 이게 약간 좀 전문적인 학문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물론 저도 이제 뭐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탐험 주제에 대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아, 네. 예, 우리가 사실 뭐 특히나 과학 같은 분야는 어찌 보면 진짜 단어 하나만 주고 받아도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과학뿐만 모든 분야 그렇겠지만,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물론 저도 노력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탐험하려는 주제에 대한 제 어떤 지식량, 예,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맥락을 깨고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알고 예, 저도 어떤 것들을 뭐 문장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핵심을 질문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영어 못해서 뭘 못한다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먼저 그 주제에 대한 맥락과 전문성을 갖추는 게 예, 지금은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경수 씨를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경수 과학탐험가가 처음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제가 언뜻 보니까 과포자, 과학포기자 이런 말이 좀 나왔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일을 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저는 뭐 과포자가 맞았고요. 과포자였는데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진짜 저는 뭐 수능 시험 볼 때 수학과학 4번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요? 진짜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이 없었으면 대학을 못 갔을 뻔했어요. 이거 방송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42인데 그것도 나가도 돼요? 괜찮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뭐 남자는 그냥 다 이과였습니다. 한 반에 그냥 뭐 거의 80%가 다 이과. 근데 이제 이과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과학. 최소한 과학 수학에 대한 어떤 언어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은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과학 문제 푸는 게 포기한 거지 과학을 포기한 건 아니었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한 선배한테 진지하게 상담을 했어요. 제가 이제 수학과학을 못 하는데 근데 내가 이과를 하고 가고 싶다. 그랬더니 선배가 하는 얘기가 야 그러면 컴퓨터공학과에 가봐라. 거기 가면 그나마 덜 쓴다 수학과학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컴공과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 반대더라고요. 수학을 모르고서는 핵심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딱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입사했던 회사가 그 부산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그 회사에서 이제 주로 했던 게 대전하고도 인연이 많은데요. 뭘까요? 바로 그 아리랑 인공위성. 인공위성. 거기에 들어가는 관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저희 회사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뭐 많이 기여를 한 건 아니지만 그 관련한 일을 하셨어요. 어쨌든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만든 관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위성이 이 지구 궤도로 돌면서 이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뭔가 이렇게 정보를 보내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한동안 과학 잊고 살다가. 근데 이제 그날 밤 제가 이제 그 야근을 하면서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술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그거를 모니터 앉아서 그 설교 파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우주가 가슴으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열병을 앓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주 뭐 생뚱맞게 다음 날부터 조금씩 일상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냥 뭐 평상 같으면 달 떴으면 지나갔을 텐데 도대체 왜 달이 저 정도 위치에서 매일 저렇게 위상이 바뀌는 걸까? 그리고 별은 그냥 빛나면 이쁜 줄만 알았는데 도대체 저 별이 빛나는 원리가 뭘까? 이런 알아두면 쓸데없는 것들이 막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만 그래서 이제 그 국영시제 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과학책이라는 걸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래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만 이렇게 과학책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바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계속 서핑을 하다 보니까 아주 우연찮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전에서 시작된 백북스라는 독서 모임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또 되는군요. 그렇게 그 계기가 됐고, 그렇게 이제 그 책을 보고, 이 책에 나오는 이제 그 현장 속으로 탐험을 이렇게 나름 이제 취미처럼 했던 거죠, 처음에. 그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이 스토리를 들으니까 더더욱 정말 포기하고 있었던 게 호기심에서 점점 더해서 학문적으로도 공부하게 되신
아, 기분요? 존경스러워요. 네. 어떻게 그렇게. 네. 뭐, 아직 성공한 건 아니지만. 네네. 어떤, 덕후의 길도 나쁘지 않다라는. 저희 대덕밸리 라디오 오시면 성공한 거예요. 네. 네, 조금 넘어갈게요. 네네. 네. 저희 이제 문경수 씨를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또 효린의 민박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효린의 민박 하다 보면 이제 학문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 예능을 또 접하게 되는 수가 있는데, 어떠세요? 예능 다큐 어렵지 않으세요?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네네. 과학 다큐멘터리에 꽤 나왔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네. 뭐 나왔는데, 뭐 그때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제 그 참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이었고, 뭐 하여튼 되게 나름도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걸 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게. 네.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우연찮게 저도 이렇게 효린음악에 이렇게 사연을 지원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사실 과학이라는 게 물론 뭐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지만 그 본질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맞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학 탐험도 어렵습니다. 그냥 뭐 비행기표 하나 끊어서 가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좀 가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냥 여행의 목적이 그렇죠. 있게. 목적성이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름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 과학 탐험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도 약간 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한 게 없잖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재밌겠다 싶은 사람들이 그냥 호기로 떠나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그게 또 본질이니까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효린음악을 통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과학자들한테 탐험을 하고 탐험했던 내용들을 저녁에 이렇게 민박집에서 모닥불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 시선에 맞게 도란도란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막 재밌어하는 거예요. 거기 삼남매들도 그렇고 너무 재밌게 해서 딱 드는 생각이 뭐 과학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일단 과학이라면 이 과학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거랑 접점을 만들어주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과학에 관심을 갖는데 그동안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그냥 과학에 내에서 하는 과학 대중과학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반성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 엄청난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작은 지식이라도 작은 과학 현상이라도 내 삶과 그리고 내 어떤 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어떤 연관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느끼는 것들이 더 크지. 일단 무조건 뭐 정보만 주고 뭐 이렇게 가르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이제 다큐적으로 과학적인 학문을 팠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큰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게 뭐였냐면 뭐가 제가 전남 여수로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운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 국도변에서 이제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에 가려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쌍화차 팔고 있는 할머니께서 제가 그 가게에 들어간 것도 아닌 할머니가 아니 과학 탐험 대장이 이 시골까지는 어쩐 일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탐험 대장도 아니고 과학 탐험 대장이라는 거를 이제 대중들이 그동안 그렇게 과학 탐험가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해도 그래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냥 이 방송 하나로 사람들이 과학 탐험 대장이 뭘 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분을 저 이 자리에 모셨네요. 정말 문경수 씨 정말 탐험가의 팬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지금 단적인 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던가요? 어때요? 그냥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효린음악이 계기가 돼서, 뭐 아시겠지만 제가 어쩌다런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맞아요. 11월 달에 이제 호주 이야기 가지고서 2번을 했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제주 이야기를 갖고 2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2번을 방송을 나가고 나서 정말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를테면 호주 편이 끝나고 나서는 약간 과장을 하자면 전 세계에서 메일이 왔어요. 진짜요? 이 전 세계로 하니까 무슨 막 200개 이런 건 아니고 이를테면 각 대륙을 대표할 만한 나라에 사는 한국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유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 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부모가 과학자여서 이렇게 같이 뭐 안식년을 떠나거나 그래서 막 하시는 분들인데
일단은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는 이제 과학 대중화나 과학 문화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학부모들, 공룡이나 우주를 좋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한테서 피드백이 정말 많이 왔어요. 우리 아이가 진지하게 이렇게 고생물학자나 공룡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 우리가 한국에 가면 만나줄 수 있냐? 그런 질문까지. 이를테면 또 기억에 남는 분은 뭐 일본에서 어떤 뭐 해양 쪽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분이었는데 강의를 보고 나서 자기는 그냥 이 전공을 하면 자기는 뭐 대학이나 연구소에 갈 거라고 되게 진로를 제한시켜 놨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나도 이거에서 픽사나 디즈니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어쩌다는 제주도 편이 끝나고 나서 끝나는 날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요? 너무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피드백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놀라운 거는 80%가 제주 도민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이 마지막에 울컥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30년, 40년, 50년 살았던 내가 밟고 샀던 이 땅이었는데 이런 땅이 이렇게 귀한 줄 나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땅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견들을 너무 많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프로는 이제 육지에 사시는 분들, 저희 포함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와 진짜 제주도 갈 돈이면 동남아 가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제주에 와야겠다. 이 책 들고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뭐 하여튼 다른 건 자체하고도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이 책 작업에서 진짜 보람을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순간이네요. 사실 저희가 평소에 보면 이제 하늘, 천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이 갖기도 하고 그런데 땅에 대해서 갖기는 참 드문데 이번에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 책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제주의 과학이다 그러면 뭐 화산섬이니까 지질학만 있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약간 재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시작부터. 근데 이 과학이라는 거는 바꾸고 말하면 자연을 이해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이 내포한 의미는 그 안에 있는 뭐 지질학 그리고 뭐 생태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문화 역사까지를 포괄하는 게 이게 과학인 거지. 우리는 과학하면 무조건 막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을 뿐더러 또 우리 저자가 문경수 씨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문경수 씨 탐험가 팬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지금 탐사 전문 여행사도 사실은 이제 뭐 그걸 포커스 맞추는 것보다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제 뭐 호주, 몽골, 뭐 알래스카, 하와이 이런 지역들을 이제 외국에서 많이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호주다 보니까 호주에는 여행사들과 같이 여름마다 이제 탐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횟수가 많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뭐 거의 다 그냥 꽉 찰 정도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조금 제주도에 많이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해외 탐험을 갔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시간, 비용 많은 그런 장벽들이 존재하는데 제주도는 뭐 어쨌든 진입 장벽은 낮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 많이 데려가서 뭐 투어를 시키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제가 힘 닿는 선에서는 이 제주를 좀 새롭게 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이 알려지지 않는 제주의 이 보석 같은 가치들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좀 올해는 제주도에 많이 좀 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과 같이. 그쪽으로 같이 가고 싶을 때는 인맥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거 한 번 더 하고 싶은 게 얘기가 뭐냐면 아시아인 최초로도 나사 우주 생물학 그룹과 과학 탐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제가 이제 과학 기자를 하다가 과학 동학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탐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호주에 가서 이제 시작된 인연인데요. 일단 탐험을 하려면 사막 지형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도 현재 여행사에 이제 취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낮에는 손님들 모시고 이제 뭐 투어 다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네. 뭐 돈도 별로고 하니까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네. 근데 또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희는 또 책 읽는 걸 또 잘하잖아요. 재밌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이 끝나면 할 게 없으니까 무료로 운영되는 주립도서관이랑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에 그냥 매일 갔습니다. 네,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네. 매일 가서 그냥 뭐 책도 보고 그리고 책에서 본 거를 그 박물관 옆에 가서 또 확인하고 나름 이제 그 제가 실제 사막으로 탐험을 떠난 건 아니지만 이 도심 속에서 이 박물관과 도서관을 통해서 가상의 탐험을 하고 있던 거죠. 매일같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서관 그 사서분들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박물관 큐레이터도 친해지니까 제가 오면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니까 신간이 나오면 저한테 막 추천을 해주고 그랬어요. 너 이거 봐라. 근데 그날따라 하루 이제 우연찮게 또 한 권의 책을 저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이제 그 책의 저자가 뭐 제가 전작인 그 35억 년도 세상 그대로에도 나왔던 그 탐험 대장인 그 나사 우주생물학자인 마틴 반 클라렌 라는 박사가 쓴 책이었죠. 근데 저희가 또 뭐 기자도 했고 또 이렇게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분 프로필을 봤더니 마침 호주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죠. 그냥 그냥 뜬금없이. 기자들이 그런 거 잘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구글 번역기로 메일을 막 돌려서 써서 메일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지금도 제가 가끔 초심을 잃을 때마다 이 메일하면서 이 메일을 꺼내서 봐요. 내가 그때 어떻게 간절하게 보냈나 싶어서. 근데 그거를 지금의 구글 번역기에 다시 넣으면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글 번역기 알고리즘이 되게 그 성능이 좋지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암흑 같은 메일 내용을 그 박사가 이해를 하고 만나고 답장이 왔는지 아직도 신기합니다. 만나려고 했던 인연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이제 뭐 만나기로 했고 그리고 또 뭐 기자를 했는데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래서 또 질문지를 만들어 갔죠. 인터뷰할 걸 또 만들어 가고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됐죠. 만나게 돼서 이제 그 과학자가 느끼기에 이게 이제 뭐 영어도 잘 안 되는 애가 근데 뭔가 열정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만났을 때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이제 뭐 보름 후에 각 대륙을 대표한 나사 우주생물학자들이 이 퍼스라는 도시에 모여서 첫 번째로 탐험을 떠날 건데 너 같이 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돼서 이제 우연치 않게 여행사 조수였던 제가 이제 과학자 나사 탐험대에 옵저버가 되고 이게 계기가 돼서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뭐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거는 이 과학자들 친구들의 도움이 너무나 크죠.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얘만 거치면 웬만한 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요. 잠시 또 여러와 같은 질문이 있어서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책을 다 못 봐서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 대학 때 만장굴레를 처음 갔을 때 이렇게 코너로 돌면 그 용암이 이게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그 위압감 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세계에도 그런 예가 있는지 아니면 호주나 뭐 가보신 중에 그런 예가 있는지 저는 뭐 너무 세계에서 제일 길다라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이렇게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제 책 7장 7장이 보는 이제 그 만장굴로 정리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만장굴 하면 우리 너무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익숙하잖아요. 뭐 수학여행 가면 무조건 들리는 코스. 그리고 한 10수년 전만 해도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 비를 피할 곳이 만장굴이랑 박물관밖에 없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과거에는 뭐 카페도 없었고, 이제 그 정도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물론 수학여행 때 만장굴을 갔지만 떠올려 보면 그냥 선생님이 들어갔다 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누가 먼저 저기 찍고 오나 막 애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뛰어갔다 온 기억밖에 안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그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이 딱 1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되물어 보면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만장굴. 어쨌든 만장굴은 포함되겠죠. 포함됐겠죠. 포함되는데 좀 이렇게 그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유네스코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네. 그냥 뭐 유네스코 의장이 제주도 경치 좋네 여기 지정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심사위원단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분야별로 이 과학자들이 다 와서 그걸 보고 단순히 어느 나라 국가에 있는 경치 좋은 지역이 아니라 이 지구라는 행성 시스템 관점에서 이 지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네. 이게 있을 때 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도 제주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너무나 경치가 수려하고 화산섬이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2000년 초반에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자, 한라산과 송산 일출봉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좋죠. 한라산 너무 아름답고 송산 일출봉 정말 세계에서 보기 드문 수성 화산체로 아주 멋집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지구상에. 그래서 계속 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신청이 등재가 지지부진해지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그 많은 분들 요즘에 제주에 가시면은 저기 월정리라는 데 가보셨을 겁니다. 카페와 펍들이 즐비한 요즘 제주도의 가장 핫플레이스입니다. 핫플레이스인데 그 월정리에서 그 안쪽으로 한 3, 4km만 들어가면 거기에 3, 4km만 들어간 지점에서 2005년도에 전신주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전력에서 전신주 공사를 하는데 전신주를 이제 그 세우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신주가 땅으로 꺼져버린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용암 동굴의 천장이 깨져서 빠져버린 거죠. 안으로 빠졌으니까 일단은 더 공사를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문화재청에 신고를 했겠죠. 여기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에.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 소속 과학자들이 와서 동굴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정말 어메이징한 그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자, 일단 동굴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용암이 흘러내려서 빠져나간 자국이 동굴이 되거나 그리고 석회암지대에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석회성을 녹여서 동굴이 만들어지거나 이 두 종류인데 분명 제주도는 용암지대이기 때문에 용암동굴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용암동굴 안에 석회암 종류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 기원이 뭘까라고 추정을 해봤더니 그 해답이 바로 제주도의 소비문화 1번지인 월정리 해변에 담이 있었던 거예요. 해변에요? 자, 월정리 해변에 가면 흰모래 백사장이 있죠? 백사장이 있는데 그게 단순한 모래가 아닙니다. 해양 동물들의 사체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해양 퇴적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 탄산 칼슘 성분이라는 거죠. 그 성분들이 이 바람을 타고 날려서 그 동굴 위에 석회암 언덕을 만든 거예요. 모래 언덕을. 그러니까 모래 언덕이 있고 어쨌든 모래 같은 땅이 생기니까 나무들이 자라겠죠. 걔네가 이제 이 화산암 틈 삐집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뿌리를 타고 이 탄산연 성분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뿌리에 코팅이 돼서 종류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용암동굴의 특성과 석회암 동굴의 특성이 믹스가 된 첫 번째 동굴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전화를 했겠죠. 유네스코 심사단한테 우리 엄청난 걸 발견했다. 와서 이제 조심스레 계단을 밟고 내려가서 이제 막 봤대요. 봤는데 유네스코 심사위원 과학자들이 한 20-30m 정도 걸어간 다음에 스탑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더 안 봐도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게? 우리가 더 들어가봤자 동물 훼손만 된다. 그 정도로 가치가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월드컵 상황 같은 거예요. 이렇게 등재 지지부진 하다가 이 용천 동굴에 발견을 해서 방점을 찍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유일하게 용암 동굴과 석회암 동굴의 특성이 결합된 유일한 동굴, 용천 동굴이 발견된 거죠. 자, 근데 아까 만장굴 질문하셨는데 이 용천 동굴 그렇고 만장굴도 그렇고 다 그 만들어진 줄기가 똑같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검은 오름이라는 커다란 오름이 있는데요. 그 오름이 분출하면서 흘러내리는 용암이 이 용천 동굴, 만장굴을 포함한 여러 동굴들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흔히 만장굴에 가면은 뭐 시간대로 가는 이런 곳을 생각을 하지만 외국 과학자들이 와서 만장굴 앞에 보여주면은 거의 뭐 그냥 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만장굴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규모가 크잖아요. 네. 폭이 거의 18m 되고 높이가 20m 넘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규모를 가진 동굴, 그 원형이 잘 보존된 동굴이 거의 없어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72년 전에 그 만장굴 근처에 있는 김영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자기 제자 5학년 초등학생 제자들이 탐험을 해서 발견한 동굴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만장굴에 얽힌 뭐 과학 가치뿐만 아니라 그 숨겨져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 그 해방 직후에 과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과학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동굴을 탐험을 해서 발견된 게 만장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장굴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지질학적인 어떤 스팟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교육 시스템, 그리고 도전 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 재조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주도 분명히 갔다 왔고 만장굴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어때요, 박 선생님 들어보시니까? 우리 박 선생님은 사실 질문을 해주세요 해도 항상 피하시는 분이신데 오늘은 본인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시긴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그동안 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주도 이런 가치를 꼭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가르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아니죠. 우리가 늘상 그렇게 보던 익숙한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다시 한번 시각이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문경 씨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다 귀동냥으로. 아, 이 매력에 푹 빠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그럼 우리 박 선생님 질문 끝인가요? 네. 시간이 거의 되지 않아요. 됐다고 하십니다. 비디님께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제 사실 이제 문경 씨를 보고 과학탐험가가 되고 싶은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전의식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고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정말 또 메일을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는데 제가 참 뭐 과학탐구를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 메일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요. 우리 아이들 정말 똑똑합니다. 똑똑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과학에 대한 그 본질적인 호기심들도 너무나 큽니다. 자, 이런 두 상황, 호기심도 많고 똑똑해요. 근데 우리가 어른들이 이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될까?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학원을 많이 간다고 호기심이 더 커질까요? 아, 절대 아니죠. 학원을 많이 간다고 애들 지식량이 늘어날까요? 그건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우리 아이 보면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애가 맨날 게임하고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아들아, 너 이제 컴퓨터를 배워야 되지 않겠냐? 키보드를 칠 줄 알아야지 뭐 나중에 뭐라도 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컴퓨터를 왜 배워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터치하면 되는데 왜 키보드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키보드라는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우리 지금 미래 세대들한테는 키보드라는 인터페이스가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애플 광고 보니까 똑같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그 아이패드로 뭘 하고 있는데 아빠가 너 지금 컴퓨터로 뭐 하냐 그랬더니 애가 컴퓨터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얘네 요즘 아이들한테는 컴퓨터라는 이름 자체도 그 컴퓨터라는 이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생소한 거고 생소하고요. 키보드도 생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다른 제너레이션이에요.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동안 학습해왔던 그게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간에 이거를 지금 계속 주입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생각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앞으로 과학탐험을 하면 전망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도 진짜 이렇게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보호막만 돼줄까? 이 정도만 해줘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호기심과 그 호기심들을 어쨌든 놓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해도 충분히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 네. 제가 너무나 많이 느껴요. 특히나 이제 외국 가서 보니까 네. 예, 제가 이제 다른 건 부러운 게 없는데요. 아이들 얘기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탐험을 가면 뭐 장비도 똑같고요. 그쵸. 다 똑같습니다. 뭐 미국이라고 좋은 거 없고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장 부러운 건 뭐냐면 호주나 이렇게 대륙을 가서 탐험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은 지평선에서 달이 뜨고 해가 지는 걸 보고 있어요. 매일.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도시에서 학원 셔틀만 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10년,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후에 사회에서 만나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상력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사회에 그대로 대입시켜 보면 우리는 왜 아이패드가 없냐, 우리는 왜 아이폰을 못 만드냐, 우리가 뭐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뭐 탐험이라는 행위가 뭐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가서 뭔가를 발견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뭐 그 인식의 확장을 하는 행위거든요. 새로운 인풋을 넣어서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뭐 산촌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부모님들 좀 이렇게 뭐 물론 학원도 안 다닐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가서 그 나간다는 게 꼭 뭐 해외 나가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 손잡고 박물관에 가서 진짜 동화책에 나오는 공룡만 보여주지 마시고 실제 공룡 화석도 보여주고 중앙과학관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대전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입지잖아요. 그리고 뭐 가까운 제주도 뭐 가까운 우리나라의 뭐 천연 기념물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내가 곰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 안정감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의 실체를 보고 있다는 그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니어람 이런 것들만 전해줘도 우리 아이들 다 잘합니다. 뭐 더 해줄 것도 없어요. 제가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애들한테 이렇게 바보 같은 어른들이 뭘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커다란 어떤 탐험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그렇죠. 탐험할 수 있고, 박물관이나 여러분 또 그런 곳에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기 바란다는 또 말씀이시죠. 그럼 우리 정말 귀한 문경수 씨가 오셨는데,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손님께서 또 귀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저도 제가 지금 한 번밖에 뵙지를 못해갖고 그분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서 이제 추천을 드리면 한국천문연구원의 정태현 박사님 전파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휴대전박에 나왔을 때도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그 제주도 가면 탐나 전파 천문대라는 게 있어요. 천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천문대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옛날에 그 조디 포스터가 주연했던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조디 포스터가 헤드셋을 끼고 외계 생명체 신호를 듣던 그런 것들이 바로 전파 천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뿐만 아니라 태양계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천체들의 전파를 해석해서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블랙홀의 생성 원리가 뭔지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어찌 보면 진정한 과학이죠. 이분 얘기를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럼 잠시 짧게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 주실까요? 정태현 박사님 그 휴대전박 이후로 반년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때 짧게 그 박사님 뵙고 이제 그 천문대에 대해서 소개도 듣고 했지만 그 여운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따로 한 파트를 탐나도 우주극장이라고 그래서 제주의 우주 이야기를 한 파트 썼습니다. 아마 이 박사님께서 그런 저한테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감을 이 대덕벨리 라디오 나오셔갖고 많은 분들께 좀 나눠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님 꼭 한번 이 자리에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꼭 한번 저희가 섭외가 들어가면 꼭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다시 저희 라디오에서 뵙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과학과 여행이 만나서 이렇게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고 이제 헤어질까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뭐 명언 한마디 하고 헤어지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한 말인데요. 어디선가 굉장한 어떤 것이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꼭 천문학에만 적용되는 문장은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모두 각자가 어떤 하고 있는 분야, 모든 분야에 다 인생에도 뭐 적용이 가능한 문장일 테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우연한 굉장한 어떤 것이 알려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뭐 어느 자리에 계시든 간에 호기심들을 잃지 않고 네.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눠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호기심을 많이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과학으로 세상을 탐험한 남자 문경수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시민이 제작하는 시민 공동체 미디어 대덕벨 라디오 이제 인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또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대덕벨 라디오 정연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